이제 9장 하겠습니다. 9장 개발행위 허가. 요것만 딱 보면 한 문제가 꼭 나오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등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 10장 합치면 이제 2개 이상이 나옵니다. 일단은 9장 전체를 다 한번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개발행위 허가죠.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딱 설명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 도시용 사업이다 해가지고 사업자를 보니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이 도시정비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죠. 거대한 사업들 말합니다. 이런 사업들 외에 기타 토지 이용 행위 하고자 할 때에 부를 때 일체를 이제 불러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이용 행위 부를 때 우리가 개발행위다. 개발행위, 토지 개발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개발행위 할 때 마음대로 못하죠. 일단은 이 개발행위 할 때 전부 다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허가는 이제 도시의 어떤 장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는다. 이것이 기준 원칙입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이 있으면 이제 특광시장 군수는요 15일 안에 심사하여서 별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할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불허가를 할 것입니다. 항상 할 때는요 행정처분은 문수한다 해서 허가증을 발급할 것이고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통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으면 해당 행위를 착수를 할 수 있고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몇 가지 행위 일대 안에서만 준공 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그러면 이 대상되는 개발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제일 흔히 많이 하는 것이 건물의 건축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한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등이겠죠. 공작물 설치도 많이 하게 된다 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을 바꾼다. 모양새와 성질에서 절토, 성토 등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되어 있겠죠. 또 문제입니다. 토색의 채취, 토색을 채취한다. 토색의 채취하는 행위도 허가받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토지 자체를 분필한다. 분할할 때도 일단의 위치에 있으면 이것도 심사를 받습니다. 특히 토지 분할을 보시면 다시 또 상세히 보시면 일단은 농촌 마을들, 녹간농자라는 시골 농촌 마을에 토지를 분할한다 할 때 이것이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 분할할 때 다 일체 다 심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너비가 5m 이하로 길쭉한 토지 분할 이것이 허가 없이 이루어진다 할 때 이것도 심사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또 건축법에 있는 대지분할은 건축법에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최소 면적. 이 건축법에 있는 건물이 있는 대지인데 건물의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 있는데 이 분할 제한 면적 미달되는 빈 땅에서의 토지 분할, 요 분할 제한 면적 미달되는 토지 분할 이것을 다 일체 다 심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땅일 때, 건물이 있으면 바로 건축법이 제한하고 건물이 없을 때 이 법에서 이렇게 분할 제한 면적을 또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보시면 물건을 쌓아둔다. 쌓아두네요. 쌓아두는데 이것이 한 달 이상 장기간 물건을 쌓아두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니까요. 녹환자입니다. 녹환자, 녹지나 관리 지역이나 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요하는 장소 안에서 울타리 치고 쌓아두면 좋은데 울타리 치지 않고 쌓거나 울타리 치고 밖에 쌓아둔다 해서 울타리 아닌 곳에서 물건 쌓아둘 때 심사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건 전부 다 허가받고 나서 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또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들도 많이 있겠죠. 참만 있어요.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딱 나오면 이제 응급조치, 응급행위는 일단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 한 달 안에 했다라고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장 목적의 형질 변경이다 할 때는 그냥 할 수 있게 해준다 등도 있습니다. 있고요. 또 각기 보시면 각기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 숫자가 딱 나올 때에는요. 우선 50 이하가 되면 다 경면상입니다. 경면상.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쌓는 면적하고요. 토속 채취 면적 요겁니다.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요. 25제곱미터 이하일 때
기관상이다 이렇게 보는 상이 다 50 이하인데 이것만 25 이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십시오. 허가할 때 허가하는 심사 기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요 개발들이 도시 계획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준 토지 용도 지역 등에 맞는지를 본다라고 이렇게 심사합니다. 자, 또 해당 그 장소가 성장 관리 방안이 있다. 성장 관리 방안이 세워져 있으면 성장 관리 방안 여기에도 부합되는지를 심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니까 이 행위들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방해 주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걸 위해서 해당 사업에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한테 의견도 청취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주변과 요 개발이 조화될 것을 또 요구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기반 시설의 어떤 확보 여부가 충분할 때 허가를 내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첫 번째입니다. 개발 사업이 아니죠. 개발 행위입니다. 너무 크면 안 돼요. 일정 규모 미만이 되는 기준, 어떤 규모의 어떤 면적이 또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일단 도시 지역 안에서 할 때는 그 기준 면적이 일단 원칙은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을 요구한다랍니다. 그런데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요 3만 제곱미터 미만, 이것이 기준 원칙이다 합니다. 그런데 도시 안에서도 보니까 공장 등등 공업 지역은 3만 미만 이렇게 또 완화시켜 준다. 또 도시 내에서도 보전 녹지는 5천 이렇게 또 강화시킨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 외에서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또 5천 이렇게 강화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규모가 안 될 때 허가 내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허가입니다. 허가할 때 보시면 조건 달고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조건 이행 담보조로서 이행 보전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사비 20%입니다. 이 보전금 이 말 딱 나면 항상 이 개발자가 누구냐? 민간 개발자일 때 한해서 이행 보전금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이 정도를 보고 나서 이제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십니다. 1번 문제 101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문제요. 1번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것이 개발행위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따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지 않는다 해서 한다. 1번 X가 되겠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응급조치는 허가받지 않고 먼저 할 수 있다. 단 사후에 한 달 내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경작을 위한 목적이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또 4번에 각종으로 조건을 달고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조건부 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4번도 맞습니다. 자, 또 보시고요. 이 허가받은 대로 안 하면 원상회복, 복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5번도 이게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의 문제는 이거죠.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 규모를 묻습니다. 규모에서 주상업 지역은요 1만 미만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자,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는 1만 미만 맞습니다. 근데 보전 녹지는 어떻습니까? 5천이요. 5천에서 보전은 5천입니다. 그래서 2번에 X가 되겠네요. 공업지역과 관리 농림, 공업지역과 관리와 농림지역 3만입니다. 3만. 근데 자연 보전 지역은 5천이겠죠. 그래서요. 보시면 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3번 봅니다. 3번에 다음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기준 보시면 1번 첫 번째 박스는 첫 번째 점 일단은 개발행위 규모에 맞춰야 된다. 일정 규모면 해서 맞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과 성장관리 방안에 부합되어야 된다 해서 두 번째 점도 맞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에 방해되면 안 된다 해서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도 맞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변 지역과 조화가 되어야 된다 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고 제일 밑에 보시면 기반시설 계획도 적절해야 된다 해서 이것도 맞는 편이죠. 다 보시면 허가 기준에 다 포함되는 사항, 전부 다 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은요,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점은 X가 된다.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맞고요. 2번 보시면 허가할 때 조건을 달고 허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조건을 달 때는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고 나서 조건을 부여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점은 또 맞습니다. 자, 또 토색의 책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검사합니다. 마지막에 검사. 준공검사 받는 것은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 가운데서요, 건물의 건축행위 검사 받습니다. 공작물 설치도 검사 받습니다.
성질 변경은 이것도 검사를 받습니다. 토지의 채취 이것도 검사를 받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토지의 분할하는 분필 행위 이거하고요 물건 쌓는 행위 이 두 가지는요 검사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 검사받지 않는다.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에서 토지의 채취는 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또 네 번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요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뒤에 나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 조건을 부허가할 때 이행보전금 요구 예치는요 민간 개발자한테만 부과시킨다 하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한테 조건을 붙일 때는 보전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에 X다. 그래서 이행보전금 나면 항상 민간 단체, 민간인한테만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5번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6번입니다. 개발 행위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문에요. 1번 토지 분할하는 행위일 때는요 행위를 마치면 검사받는다. 아니죠? X는요. 토지 분할 행위 검사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건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맞습니다. 그래서 1번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 행위 허가받은 후에 연면적 5% 범위에서 축소는 뭐라도 확대한다 할 때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맞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 세 번째 항상 어겐듣고 나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3번 질문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또 4번입니다. 도시개발 4번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죠. 따로 이건 도시계획사업이 허가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보시면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분할한다 라는 것은요 또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분할도 공공목적이다 할 때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보십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경장 목적 현리병이 허가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요. 근데 같이 녹관자입니다. 녹관입니다. 녹지부터요. 관능 녹관자입니다. 녹관자 보시면 이게 아니에요. 우리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합니다. 하는데 녹관농입니다. 녹지 관리 농입니다. 농림에서요. 이것도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요, 녹관 농림 안에서 비닐하우스는 허가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육상 어류 양식장 목적은요 허가 받는 상황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문장이 이제 비닐하우스를 녹지부터 관리 농림은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지만 육상 어류 양식장 공사는 큽니다. 이건 허가받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2번 질문 허가받는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 조성이 끝난 그 대지에 건물 지을 땅을 좀 팝니다. 이것은 허가받을 필요 없다. 조성할 때부터 땅을 파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 사도개설 허가다. 이것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되어진 토지를 다시 또 쪼개는데 이것이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다 할 때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갑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개발 행위가 받은 사업 면적을 5% 내에서의 축소할 때는 변경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확대할 때는 변경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확대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 X입니다. X. 축소할 때는 변경가 필요 없지만 확대할 때는 변경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이번에 항상 조건부 허가할 때는요 신청한 자의 의견 듣고 조건을 붙입니다. 2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또 상장 관리 방안에도 부합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요. 이 4번 보시면 자연 녹지에서 도계위의 심의 통해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건축법에 있는 절차, 건축의 허가 또는요 사용 승인을 받으면 개발법에 있는 절차 보시면 개발 행위 허가나 준공검사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라는 상세한 절차를 밟으면 이 일반법인 우리 개발 행위 절차는 다 성립된다.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받으면 건축 따라 받지만 건축의 허가와 건축의 사용 승인 받으면 개발 행위의 허가와 또 준공검사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9번 가볼까요? 9번. 자, 개발 행위다. 오는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허가와 다르게 행위한 자 원상복구 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질문 없다 X 할 수 있습니다. 경장 목적 행위는 허가받은 사항이 아니죠. 경장 목적 경매상 허가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받은 사항이 아니야. 경매상이다. 이해죠? 그래서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행위들 일절 개발 행위 허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X고요. 4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기타 개발 행위인데 주거지역안에서 9천짜리의 행위별 행위다. 허가 요하는 사항이죠. 도시 내에서의 구체적인
미만 일단 허가받는 사항이다 보면 됩니다. 허가받는 사항이다. 그래서 받지 않는다. 받습니다. 4번쯤은 X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행할 때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행할 때는요. 그 양이 좀 초과한다 할지라도 허가받지 지구단 계획에 의해서 행위할 때는요, 이미 도계위의 심의 필요 없이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이제 5번 질문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가볼까요? 10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자, 우리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는 아주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연장한다 할 때는요, 변경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하는 경명사입니다. 사업기간 연장한다 할 때는요, 변경허가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보고요. 경작을 위한 목적인 경우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변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답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경작 목적 현일 변경이면 전답 사이에는 무시하고 이제 허가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X입니다. 경작을 위한 목적 현일 허가받은 사항이 아니야. 근데 전답 사이, 전답 말고 기타 지목 변경은 중요한 사항인데 전과 답 사이에 변경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전답 사이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경작이니까 허가받는 상이 아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전답 사이는 묻지 않는다. 경작만 딱 봅니다. 그래서 허가받는 상이 아니다랍니다. 그래서 받는다 아니고 아닙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용도 지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은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개발행위 심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받는 아닌 게 아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개발행위가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인 것입니다. 또 보시고요. 항상 조건부 허가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5번은 이겁니다. 개발 행위 허가 대상 토지가 보시면 토지입니다. 이것이 두 군데 됩니다. 두 군데. 이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거지역에 포함이 되어진 토지가 800이다. 8천이다. 8천. 상업지역이 5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각기 볼 때 8천, 5천 가지고 심사하니까 1만 이하 다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 내어준다. 아닙니다. 이럴 때입니다. 분할하지 않고 한 틀로 쓸 때는요, 이 각기 따로 심사 기준을 대비해 보되 다 부합된다 할지라도 전체 합산한 토지 13,000이죠. 이것이 각기 걸쳐 있는 기준보다 초과해서는 안 된다랍니다. 그래서 요 주거지역 1만, 상업지역 1만, 합한 이 토지가 13,000. 초과됩니다. 그럼 허가 다 안 내어준다. 이 말 되겠다. 각기 분리해서 심사는 하되 합산한 토지 면적이 양쪽보다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해서 만을 초과했으니까 이제 허가 안 내어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보시면 5번 질문 나왔다. 큰 쪽에 붙이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심사하되 합산한 토지 한 필지 토지가 양쪽보다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5번 질문 밑에 해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갑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전답 사이에 지목변경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사업 면적이 5% 내에서 축소는 경면상인데 확장은 중요한 상으로서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장은 이제 빼야 됩니다. 확장은 변경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 X고요. 자, 조금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없다 X고요. 그 뒤에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주변에 어떤 보호가 필요할 때 허가 제한 기한은요 3년까지입니다. 5년까지 안 됩니다. 3년까지만 하고 연장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죠. 4번이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행정청이 아닌데가 개발 행위 통해서 시설 설치했다 할 때 새 것은 다 주되 옛날 폐지된 시설은요 새 것 준만치 상당 귀속한다. 상당 귀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고 상당 귀속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전부 무상 귀속 아니고 새 것 지어준 많지만 상당해서 건네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 귀속에서 무상 귀속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요. 개발 행위 허가할 때에 보시면 기반시설 계획을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해당 지역이 어디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기반시설 확충이 안 되는 곳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에서 개발할 때는요. 기반시설 확충 계획 제출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닙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일단에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일단에서 기반시설 계획서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X인 것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2번입니다. 허가 신청하면 15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준다. 15일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자, 개발 행위 허가할 때 조건을 부과할 때 항상 어긴 듣죠. 뿐 아니고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자의 어긴 듣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항상 조건도 허가할 수 있다. 해서 4번 또 나왔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축조와 형질 변경과 토목의 채취 행위 일대 한해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가보십니다. 13번. 조건부 허가 문제네요. 자, 보니까 특강시장구수는 기반시설 등 설치를 위해서 개발행위 하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 예치죠. 그래서 첫 번째 이행보증금. 그 금액은요, 공사비의 20%입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이행보증금이다.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이행보증금. 보증금 20%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거죠. 성장관리 방안이죠. 성장관리 방안은 보시면 모든 장소에 서는 것이 아니죠. 성장관리 방안은요, 해당 그 토지가 유보입니다. 유보용도. 유보용도 지역일 때입니다. 유보용도 지역으로서 해당 그 지역에 난개발 우려가 있을 때 이 방안을 세울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보니까요, 계획관리 지역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 지역이 여기 포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 요 세 장소죠. 세 장소. 계획관리와 생산관리와 자연녹지에서 이쪽에 난개발 우려가 될 때 성장관리 방향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도 부합되게 토지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지문입니다. 자, 보시면 유보용도 지역일 때 성장관리 방향을 세울 수 있다.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에서는요, 그 유보용도가 어디냐 하니까 계획관리와 생산 녹지 아니다. 생산관리와 자연녹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산녹지 보이죠?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 지금 유보만 포함된 것이 원칙인데 요 전체 구역에서 20%입니다. 20%까지 범위 안에서는요, 보전용도 지역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더 많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방안 세울 때 포함될 내용이 참 많이겠지만 필수 포함 사항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기근입니다. 건용입니다. 기근용. 그래서 기반시설 배치 규모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까지입니다. 그래서 높이지 않은 여기서 빠집니다. 마치고 기건건용까지 필수 포함 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보시면 4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을 할 때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15분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될 필수 내용이 무엇이냐 해서 기반시설 배치 규모와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건건용까지입니다. 해서 기업과 니엄만 필수 포함 사항이고 다른 건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고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겠죠. 기업과 니엄만 필수 포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16번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이제 개발 밀도 관리 등에 남은 뒤에 남은 문제들 이것은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